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이 무엇을 기대하든 그 이상의 유익함을 전해드립니다. 대박플러스 시즌2 최은정입니다. 자, 지상에서 가장 빠른 사냥꾼이라고 알려져 있는 치타가요, 1초에 무려 29m를 달려간다고 합니다. 자, 근데 이 치타의 사냥 실력을 결정하는 게 이 빠른 속도가 아니라 순간적인 가속 능력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는데요. 주식 투자도 똑같습니다. 이론적으로 박식한 사람들의 수익률이 1등을 기록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옳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런데 실전에서 깨지고 수없이 실패한 사람들이 자신만의 노하우를 만들어가면서 결국은 치고 빠질 때를 정확히 알게 되고요. 이 사람들이 시장에서 살아남는 그 폭이 강도가 더 높아진다라는 연구 결과였습니다. 자, 중요한 건요. 지상에서 가장 빠르다는 사냥꾼인 이 치타도 4번에 3번은 사냥에 실패한다고 하거든요. 오늘 시장에 대응하시기 정말로 어려웠었죠. 코스피가 1% 넘게 급락했었고 체감적으로는 정말 한 종목당 거의 5% 가까이 빠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줬습니다. 저희와 함께 하시면 이렇게 힘든 장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는 노하우들을 터득해 가실 수 있으니까요. 오늘도 1시간 동안 채널 고정하시고 강의 듣고 종목 공개까지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대박플러스 시즌2를 함께 열어주실 전문가부터 소개를 좀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샘플러스의 김선윤 전문위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자, 먼저 대박플러스 시즌2에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부터 소개를 해드립니다. 무료 문자 번호예요. 013-3366-0110번. 강의 들으시다가 궁금한 점 생기시면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친절하게 답변을 드릴 거고요. 또 홈페이지 들어오실 수도 있는데요. 서울경제TV 홈페이지 들어오시고 증권클릭 대박플러스 시즌2 들어오셔서 시청자 와글와글 게시판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질문 올려주시면 저희 훌륭한 멘토님들께서 바로바로 답변해 주시다고 하니까요. 여러분들 많이 참여해 주십시오. 자, 대박플러스 시즌2 홈페이지에는요. 출연하시는 전문가의 강의 자료도 올라온다고 합니다. 공부 많이 하셔야 되잖아요. 강의 자료, PPT 자료 보시면서 앞으로 시장 흐름까지도 완벽하게 파악할 수 있는 해안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김선윤 전문위원과 함께 알찬 강의 들을 거고요. 종목 공개까지 있을 겁니다. 대박플러스 시즌2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예, 코스피 지수가 무려 1.4%나 하락하면서 1880선대로 밀렸습니다. 그런데 국내 증시만 이렇게 빠진 건 아니었고요. 주변국 아시아 증시가 일제히 급락세를 보였는데요. 일본 증시가 하루 만에 또다시 5.5% 급락했고 중국 상해종합지수도 3.3%, 홍콩 증시도 4%나 급락을 했습니다. 자, 미국의 양적 완화 축소 우려가 커지면서 아시아 시장에서 전반적으로 자금이 빠져나가고 있다는 거, 이게 가장 큰 문제점이 될 것 같은데요. 오늘 국내적으로 는 선물옵션 동시 만기일이기도 했습니다. 차익거래 매도 물량이 크지 않았다는 점은 선물옵션 만기 충격은 크지 않았다 이렇게 분석이 되더라도 오늘 정말 어려운 장이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김선윤 전문위원님, 네. 시장 대응 어떻게 하셨습니까 오늘? 뭐 있겠습니까? 그냥 홀딩 예. 한 자세가 좀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저도 어쩔 수 없습니다. 자, 대부분 전문가들 추천하는 종목들 다 막 손절가 터치하고 난리가 났던 그런 한 주였고요. 지난주부터 좀 그런 흐름이 나타났었죠. 이런 흐름이 나타남에도 불구하고도 굳이 좀 정리를 안 했던 이유, 저는 이렇습니다. 저는 굉장히 조금 낙관론자 중에 하나인데 시장 자체를 조금 이렇게 빠지더라도 좀 긍정적으로 항상 봅니다. 자, 보통 이렇습니다. 2000포인트가 넘어갈 때 시장을 지배하던 많은 그런 이야기들, 시장은 2100 갈 거야, 2050 갈 거야, 크게 갈 거야, 이제 새로운 이제 급등이 랠리가 올 거야 합니다. 자, 그러고 나서 다시 1900까지 내려온 시장에서 또 다른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모습 뭐죠? 떨어질 거야, 이런 얘기들 하고 또 불안하죠. 사람은 본질적으로 그렇습니다. 좀 부정적인 시각이 긍정적인 시각보다 좀 강한 사람이 좀 많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게 된다는 거죠. 거기에 조금 휩쓸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봅니다. 좀 떨어지면 어떻습니까? 떨어지고 나면은 뭐 좀 이런 얘기를 들으면 안 되지만서도 다시 반등이 나올 때 주식을 팔고 다시 신용으로 몰빵하면 됩니다. 그렇죠? 이런 긍정적인 마인드 조금 시장에서 가지시길 말씀드리고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자, 외인들이 5일째 지금 팔고 있죠. 6월 며칠인가요? 7일 같은 경우에 한 거의 1조 가까운 물량 나왔었고 오늘도 마찬가지로 1조 가까운 물량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렇지만
1900포인트 깨고 나서 이제 1850까지 열려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좀 매수 기회로 적극적인 활용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자, 차트를 한번 봐볼게요. 우리 지수 차트 잠깐 보면요. 코스피 지수 차트를 제가 일봉으로 좀 열어보겠습니다. 일봉으로 열어보면요. 항상 지금 제가 조금 다시 당겨볼게요. 1900포인트에 대한 부분을 라인을 한번 잡고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900포인트가 깨지고 난 이후에부터 해서 항상 요게 1900 아래고요. 이때도 마찬가지고요. 네, 이런 흐름이 나와줍니다. 근데 지금의 이제 하락폭 자체가 이때로 많이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또 하나, 유럽 위기까지 같이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전혀 좀 그렇지가 않다고 보거든요. 이때 항상 나왔던 긍정적인 시각들이 뭔지 아십니까? PBR 1에 해당하는 부분이 왔으니까, 그래도 조금 긍정적으로 대응하자. 그랬는데, 이번에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긴 하는데 많지가 않더라고요. 제가 뉴스 기사 많이 보니까. 쏙 들어갔던 거죠. 그러면 조금 이제 너무 부정적인 시각, 너무 갑자기 떨어져 버렸으니까 부정적인 시각 자체가 약간 조금 이제 누그러지면 나면은 그때부터는 약간 좀 횡보한 이후에는 다시 PBR 1이니까 사자 또 이런 얘기가 나올 거예요. 그때가 왜 나오죠? 기관들 다 샀으니까, 우린 다 샀으니까 니들 사 이겁니다, 여러분. 아시겠어요? 그쵸? 굉장히 중요한 말씀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조금씩 계속 분할하면서 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물려 계신 분들이라면은 어쩔 수 없습니다. 홀딩 하셔야 돼요. 다시 올라갑니다. 자, 코스닥도 마찬가지 흐름이죠. 코스닥도 잠깐 볼까요? 자, 코스닥이 조금 빠지긴 했습니다. 역시나 좀 빠지기는 흐름이었는데 다시 올라올 수밖에 없는 차트의 흐름 나오지 않습니까? 코스닥 저랑 같이 차트 지속적으로 제 방송 보시면서 공부하신 분들이라면은 정말 이거 사야 돼. 홈쇼핑 보다가 저도 얼마 전에 홈쇼핑을 보다가 속옷을 팔길래 굉장히 싸게 팔더라고요. 8장을. 그래서 8만 원에 샀습니다. 그래서 그런 느낌? 이거 사야 돼. 막 그런 느낌이 나온단 말이죠.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제 느낌엔요.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 너무나 사야 될 것 같은 포인트들이 막 잡힌단 말이에요. 이런 라인을 따라가는 느낌. 이거 지금 사야 될 것 같아. 이 라인 정확하게 이어오면 또 맞아 떨어지잖아요. 그러면은 지수가 약간 빠지더라도 다시 올라가면서 큰 폭의 상승을 다시 한번 가져올 것 같아요. 지금 시장은요, 예전에는 코스닥이 450에서 550 사이를 반복적으로 움직이는 시장이 5년째 이어졌지만요, 지금은 바뀌었습니다. 바뀌었고요. 지금은 어떤 밴드냐면요, 제가 보기에는 550에서 600포인트, 아니면 500에서 600포인트 사이를 반복적으로 움직이는 구간이 새롭게 잡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은 다시 한번 그 바닥 구간이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고, 500까지 빠지냐? 500까지 빠지지는 않고, 저는 530까지 봤던 부분이었는데 다시 밀렸다가 올라갔죠. 그래서 좀 올라간다면은 저는 이번에는 정말로 지수가 같이 살아날 경우에 600포인트까지, 전 연말까지 조금 600포인트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있어요. 약간의 좀 갈지자 행보를 그리겠지만, 그래서 걱정은 하지 마시고 시장을 좀 재밌게 기회로 생각하시고, 네, 공포를 즐겨라. 이렇게 좀 제가 시황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본격적인 상승은 장담할 수는 없지만서도 외인들의 매수세를 보면 될 것 같아요. 외인의 매도세가 갑자기 1000억 아래로 줄어들거나 아니면은 매수세가 1000억 이상, 2000억까지 돌아온다. 그때는 본격적인 상승 랠리가 다시 한번 올 겁니다. 그때를 기회로 잡으시고서 조금 시장에 대해서는 대응을 하셨으면 좀 좋겠습니다. 예, TV를 봐도 뉴스를 읽어도 부정적인 얘기들 뿐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김선윤 전문위원께서는요, 그래도 긍정적인 부분들을 보려고 노력을 하시는 것 같고요. 빠지면 올라가겠죠. 투매하지 마시고 시장에 동참하지 마시고 뚝심 가지고 기다리시면 분명히 좋은 날이 올 겁니다. 자, 시장 키워드를 짚어봤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김선윤 전문위원과 함께하는 강의 시간 이어가 보겠습니다. 주식시장에서 꼭 필요한 든든한 조력자. 그가 전하는 주식에 관한 모든 것. 기초부터 차근차근 전문가의 비법을 전수받을 수 있는 김선윤의 주식 바로미터. 지금 바로 시작됩니다. 김선윤 전문위원님, 지난주에 우리가 6월 6일로 휴장이었고 이 시간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좀 아쉬웠어요. 네. 오늘 어떤 강의 들어볼까요? 자, 그렇죠.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지난 시간에 굉장히 기초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좀 드려봤고요. 오늘은 조금 이 업종을 말씀드릴 건데, 업종이 왜 중요한지에 대한 부분부터 해서 각 업종 섹터별로 해서 과연 어떤 종목들, 중요한 종목들이 있는지, 왜 시장에서는 업종에 따라서 가장 기관들이 업종에 따라 움직임, 차정에서 왜 계속적인 움직임을 반복적으로 하는지에 대한 부분, 그런 부분 가지고 상세하게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강의가 끝난 이후에는 제가 지난번에 수익 잘 냈던 포스코 ICT에 이어서
또 한 번 좀 대박 하나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방송 끝까지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제가 이제 업종 분석, 산업 분석이랑 말을 쓰는데 이 필요성에 대한 부분을 아셔야 됩니다. 정말로 중요한 포인트들 중에 하나를 제가 다 말씀드려 볼게요. 자, 필요성 왜 필요할까요? 산업별 특성, 전망을 분석함으로 그다음에 관련 업종의 상승 시기랑 하락 시기를 예측할 수가 있다는 거죠. 뭐랑 관련이 있을까요? 지금 현 시장에서는 관련 업종, 산업별 안 좋은 거 스마트폰 시장이 이제 다 배가 커져 버렸대요. 이제 끝난 것 같대요. 그래서 삼성이 죽어갑니다. 그렇죠? 애플이 보상 판매를 한답니다. 애플 매출이 그러면은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삼성도 마찬가지로 밀릴 수밖에 없는 거. 그럼 거기서 고래등 싸움이 되는데 새우등이 터지는 게 아니고 새우는 LG전자인데 LG는 오히려 좀 살아나지 않을까라는 저는 생각이 이런 듭니다. 그래서 LG 관련주들을 좀 주목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거기서 이런 거 말씀드려본 거고요. 자, 그 다음에 한 시대를 풍미하는 산업과 성장성 파악은 필수 불가결의 요소.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바로 자, 그 부분이 아닌가 말씀드려봅니다. 자, 예시를 잠깐 드려보자면요. 자동차 시장. 지금 현재 보면은 뭐 가스 자동차가 나왔고요. 오일 다음에. 자, 그 다음에 전기 자동차 중에서 가장 지금 선두에 달리는 업체는 테슬라라는 업체입니다. 자, 이 업체에 지금 삼성 SDI가 LG화학이 어떻게든 납품을 해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잖아요. 왜냐하면 대장이니까, 그렇죠? 테슬라에 배터리 납품하면은 장땡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 그리고 또 하나 피처폰에서 스마트폰을 바뀌는데 노키아가 원래 세계 1위 피처폰 시장의 강자였는데 스마트폰 애플이 냈고 삼성이 그 다음 냈죠. 카피캣이라는 누명을 최근에 벗었죠. 근데 노키아는 지금 핸드폰 보신 적이 없어요. 아예 망해버렸다고요. 그냥 저 나락으로 우주로 저 날아가 버렸습니다. 보여주도 않아요. 스마트폰. 근데 또 스마트폰 시장이 이게 스마트폰 시장 얼마 안 됐어요. 5년도 안 됐어요, 여러분. 5년도 안 됐는데 기껏해야 한 3년, 4년입니다. 근데 벌써 스마트폰은 이제 피처폰 시장으로 넘어갔고 이제 새로운 것들이 조금씩 나와줍니다. 저 뭐 구글 글라스라든가 이것저것 다른 것들이 뭐 핸드폰에 차는 손에 차는 핸드폰이잖아요. 손목에 차는 시계 같은 거 그런 핸드폰 그런 것들이 나와주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아직은 자리를 안 잡았지만 새롭게 모습을 드러내면서 또 한 번의 시장을 장악하게 되겠죠. 일단 그래도 지금 옛날에 피처폰의 시장을 스마트폰 시장이 장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또 한 번의 시대가 바뀌고 있는 흐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로 업종 분석, 산업 분석은 필요하다 이런 말씀 드리는 거고 그 다음에 볼 게 경제 분석에 따른 주가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자, 경제 분석. 자, 경제 분석에 따른 주가 관계 이거 왜 해야 되나요? 근데 정말 중요한 게 지금 시장이 어떻게 되고 있죠? 지수가 그냥 이렇게 내려꽂으니까 주가가 그냥 완전 난리 납니다. 왜 지수가 내려꽂죠? QE3 뭐 안 할 것 같으니까. 또 하나 지수가 좋지만 않은 것 같아요. 불안합니다. 그렇죠? 양쪽 하나 또 축소 얘기 나오고 뭐 아베노믹스 뭐 또 난리 나고 있고 일본 지금 니케이도 오늘 6% 이상 빠져버리고요. 이런 흐름이 나타나 준단 말이죠. 불안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주가변은 50% 이상이 경제 상황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정말로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말씀을 좀 드려보는 거고요. 자, 그러면 경제 상황에 따라서 주가가 또 어떻게 움직이냐? 이거는 조금 이해를 하시면 돼요. 자, 경제가 회복을 합니다. 회복을 하게 돼요. 서서히 회복을 합니다. 뭐 미국 같은 경우, 유럽 같은 경우 회복을 하면서 금융장세, 금융주들이 서서히 올라가요. 뭐 증권주들이 올라가고 미국에서 그런 현상이 나타났었죠. 그리고 나서 관련주들 다른 이제 종목들이 주가가 상승을 하고 또 금리가 다시 떨어지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자, 정말 호황기 때는요. 정말 실적 장세예요. 실적이 굉장히 좋아요. 실적이 굉장히 좋다고요. 그러면 주가 상승. 당연히 이제 실적이 좋을 때는 금리를 다시 한번 올려버려요. 왜냐하면은 크게 금통이 문제가 안 되니까 금리를 이제 올려버립니다. 그래서 정말로 좋은 시장. 지금 현재는 회복기예요. 지금 현 시장은 회복기입니다. 이 회복기를 좀 넘어가서 호황기로 가야 되는데 지금 회복기에서 왜 자꾸 좀 후퇴기로 갈까요?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아직은 아닙니다. 지금 회복기 중에 하나이고 조만간에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 있잖아요. 대박장, 큰 장 온다. 호황기가 이 순서대로 오거든요. 이런 흐름이 나타날 겁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조금 즐겁게 주식을 하시라 말씀드리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뭐 후퇴기 온다는 거 요거는 아직 조금 먼 얘기이기 때문에 굳이 말씀은 드리지 않아 볼게요. 불황기는 한번 왔었죠. 유럽 위기로 인해서. 그러고 나서 돌아온 거예요. 이렇게. 그렇죠? 돌아온 거라고요. 아셨죠? 이렇게 넘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금리와 주가의 관계. 이것도 정말 중요해요. 왜 금리와 주가? 왜 금리에 따라서 왜
주가가 이렇게 흔들릴까요? 자, 살펴보겠습니다. 자, 금리와 주가는 보통 역의 관계를, 거꾸로 역의 관계를 가집니다. 자, 금리가 상승하면 어떻게 되죠? 자금 조달이 축소, 적게 빌리니까, 금리가 비싸니까, 당연히 기업 설비 투자, 축소를 불러일으키고, 에 따라서 수익성이 악화, 결국 주가는 하락합니다. 그래서 금리가 금통위가 금리 인하를 하면은 주가가 요동을 치는 겁니다. 근데 이번에 요동을 안 쳤어요. 저번에, 지난달에. 오늘도 금리 동결을 했죠? 근데 최근에 아베노믹스 뭐죠? 일본에서 금리 인하 그냥 막 돈을 막 풀어버린다고. 그러니까 자금 조달이 어떻게 확대 돼버렸잖아요. 기업 설비 투자 엄청나게 늘어났죠? 그러고 나서 수익성이 좋아지니까 결국 주가가, 일본 니케이 주가가 15,000 이상까지 갔잖아요. 지금은 약간의 조금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또 엔저에 대한 부분이 축소, 엔고로 또 바뀌는 현상, 94엔까지 무너지면서 엔달러가 흔들리는 경향을 보이고 있죠. 이렇게 금리와 주가는 항상 관계가 있다는 거 아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환율입니다. 환율도 역시나 굉장히 중요합니다. 점점 이제 하나씩 늘어나는 겁니다. 복합적으로 생각을 하셔야 돼요. 세 가지를 통틀었을 때 정말 이 종목은 정말 사야 돼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찾으셔야 돼요. 제 강의를 듣고 나면요. 자, 환율과 주가는 정말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오늘 자동차 부품주들이 올랐습니다. 잘 올랐죠? 다른 종목 다 빠졌는데 부품주는 올랐다고요. 일본 엔달러가 100엔대에서 빠지더니만 94엔대까지 내려갑니다. 그럼 당연히 국내, 일본의 자동차 업체들보다는 우리 국내, 지금 원달러가 130원 턱 뛰어넘었어요. 원달러, 우리 국내 업체들이 조금 더 당연히 이익을 보겠죠. 매출 부분에 있어서. 근데 당연히 환율에 따른 민감한 부분. 그래서 환율이 상승을 하면요, 우리의 수출은 증가하고 수입은 감소하는 부분. 그래서 수익성이 향상이 돼서 주가에 긍정적으로 작용을 한다는 거. 이 점을 꼭 놓치시면 안 되고, 가장 밀접한 이제 업종은 뭐 전기, 전차 분단이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요거는 이제 오히려 반대, 하락하면은 수출은 감소하고 수입 증가하고 수익성 악화, 주가는 하락된다. 자, 요거는 꼭 아셔야 됩니다. 자, 또 하나, 물가. 이번에 물가까지 포함됩니다, 여러분. 물가까지 제가 넣어볼게요. 자료는 방송이 다 끝난 이후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홈페이지에 올라가니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완만한 물가가 상승이 되는, 이게 정말 좋은 거거든요. 완만한 물가가 상승되면요, 실물 경기가 상승한다는 잘 아실 거예요. 완만한 물가 상승. 당연히 기업들은 좋아지죠? 그렇죠? 물가 올라가고 좀 약간 비싸지니까 천천히 올라가니까 사람들이 인식 못할 정도로. 자, 그러면 주가 상승이 서서히 일어나요. 이게 정말 완벽한 포인트 중에 하나인데, 갑자기 물가가 상승해버리면요, 물가가 올라버리잖아요. 뭐 사야 되는데 못 산다고요. 예? 그러니까 뭘 할 수가 없어. 뭘 하고 싶은데 할 수가 없어져 버려요. 금융자산 회피가 되는 거죠. 실물자산, 실적으로 갖고 있어야 돼요, 돈을. 어쩌다 보면 그럴 수밖에 없으니까 투자가 약해집니다. 그렇죠? 그래서 주가가 하락할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물가와 주가의 관계 굉장히 좀 중요하다. 그리고 또 하나, 디스플레이션, 저물가, 저금리, 금융자산 선호, 해서 주가 상승. 디스플레이션이 일어난 다음에 항상 저물가, 저금리, 그 다음에 금융자산 선호가 일어나고 주가 상승이 일어나는 거. 디스플레이션이 나온다면은 조금은 긍정적으로 보셔야 돼요. 하지만 스태그플레이션 같은 경우는 안 좋습니다. 항상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근데 말투가 디스인플레이션입니다. 제가 말하자면 디스인플레이션이 나와야 돼요. 인플레이션이 아니고 디스인플레이션입니다. 아셨죠?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 얘기가 나오면요, 시장이 안 좋구나 인식을 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이 부분은 디스플레이션이 뭔가, 디스인플레이션이 뭔가 발음이 안 되네요. 스태그플레이션이 뭔가에 대한 부분은 꼭 좀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빨리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진짜 본격적으로 업종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먼저 제가 오늘 여러 가지 굉장히 많이 뽑았는데, 자동차부터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부분이 자동차 업종입니다. 왜냐하면은 달러가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자, 먼저 자동차 업종 분류인데, 차체 공정에 해당하는 부분, 이 부분은 지금 이제 이 다음부터 나오는 굉장히 많은 종목들이 쏟아져 나올 거예요. 공부를 하시라고 제가 뽑아왔습니다. 인식을 하셔야 됩니다. 자, 차체 공정에 화신, 성우하이텍, 세원전공이 주로 이제 관련주라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도장 공정이 뭐죠? 페인트, 그렇죠? KCC 들어갑니다. 자, 그리고 파워트레인이라고 엔진 관련 쪽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엔진 관련 쪽입니다. 엔진 관련 쪽에 유성기업 코다코, 현대유아, 자, S&T중공,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데 내가 갖고 있는 종목은 어디 있는지 잘 살펴보세요. 우수기계, 경창산업, 그리고 인지컨트롤스가 들어갑니다. 최근에 요 관련 기업들이 조금 좀 상승해주고 있는 듯한 흐름이 좀 나타나주고 있어요. 말씀드렸던 포인트는 뭐예요? 네, 나오죠? 그쵸? N달러. 뭐 기억하셔야 됩니다. 지금 계속 N달러 지금 94엔인데 100엔에서 94까지 왔어요. 이거 어디까지 갈까요? 90엔까지 분명히 갑니다. 더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면 당연히 이 관련주들 지금 가장 처음에 말씀드렸던 다시 한번 보여드릴까요? 요 관련주들 화신, 성화이트, 세원정보, 뭐 KCC는 약간 아닌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유성기업, 뭐 코다코 요 관련주들 분명히 다시 뜁니다. 잘 보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의장공정. 네, 의장공정. 기타 마치 말씀드리는 건데 의장공정 쪽에도 좀 굉장히 많은 종목이 들어갑니다. 가장 많은 종목이 들어가요. 여러분 가장 많이 봤던 종목 뭐가 있죠? 현대모비스 들어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네, 뭐 한국프렌즈나 만도, 그리고 뭐 상신브레이크, 한라공정, 우리산업도 오늘 좀 많이 올랐던 걸로 제가 아는데요. 요 관련주들도 역시나 시장에서 한번 튀게 될 겁니다. 한번 읊어드릴까요? 보세요. 대원강업, 대원산업, 한일이와 현대모비스 등등등에서 만도, 우리산업, 한라공정까지 쫙 아셨죠? 요 관련주도 역시나 한 폭의 그림같이 올라갈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단기적으로입니다. 아셨습니까? 너무 길게 보시면 안 됩니다. 자, 그리고 기타 부품으로는 뭐 현대모비스, 한라공조, SL, 평화전공. 오늘도 SL이 조금 올랐고 만도 좀 올랐나요? 네, 현대모비스만 조금 떨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 관련주도 역시나 자동차 부품주들 절대 놓치시면 안 됩니다. 지금 현재 시장에서는 업종 분석 중이니까 첫 번째로 가져왔습니다. 넘버원입니다. 아셨죠? 넘버원이 지금 자동차입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조선 업종이에요. 제가 두 번째로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바로 조선입니다. 뭐 조선, 삼성중공업, 현대중공업, 뭐 현대미포 뭐 이것저것 많잖아요. 그러면 STX는 뺍시다. 인간적으로 STX는 투자하시면 안 됩니다. 말씀드릴게요. 대우조선해양은 좋고요. 자, 그 조선 업종에서 이 배 종류에 대한 부분을 좀 알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갑자기 뭐 삼성중공업이 벌크선을 수주를 받았대요. 얼마 전에 지금 오늘 출됐나요? 하나 또 수주를 받았습니다. 뭐 시추하는 선 같은데 뭐 230만 톤 규모가 뭐 3천억 달러, 3조 정도 하는 그런 이제 큰 규모의 수주를 받잖아요. 그런 거 할 때 좀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벌크선 같은 경우는요. 어떤 거를 싣는 배냐? 고체류, 그러니까 철강석, 석탄, 곡물, 선탄이네요. 석탄인데, 석탄, 곡물 등을 실어 나르는 배를 벌크선이라고 합니다. 벌크선이에요. 그리고 탱크선은 당연히 탱크에다가 뭘 넣죠? 탱크에다 고체를 못 넣죠? 그렇죠? 액체류, 원유랑 화학 제품을 넣는다. 이걸 기억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컨테이너선은 컨테이너입니다. 그리고 가스선은 좀 쉽게 아시겠죠? 액화된 가스, LNG나 LPG를 주로 이제 LNG를 넣는 선. 그런데 지금 조선업황 자체가 서서히 지금 살아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조선업종 중에서 가장 대표격에 해당하는 제가 삼성중공업에 대해서 한번 분석을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성중공업 좀 많이 궁금하실 거예요. 이 종목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 정말로 얘가 지금 이제 움직여주는 것인가? 장이 최근에 흔들림에도 불구하고 이 친구는 꼼짝도 안 했습니다. 버텼다고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가는 건가? 장이 코스피가 살아나게 된다면은 다시 전고점까지 얼마죠? 최 가까운 전고점은 바로 이제 38,000원, 9,000원 부분이죠. 그렇죠? 이 라인이죠. 맞죠? 갈 수가 있는 것인가? 이 부분은 수급적으로 체크해 봐야 돼요. 먼저 1차적입니다. 실적에 대한 우려감은 솔직히 사라졌습니다. 특히 삼성중공업에 대해서는요. 수급적으로 살펴볼게요. 자, 여기서 제가 정말로 좋아하는 모습들이 나옵니다. 뭐죠?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거, 제가 보는 것 중 가장 중요한 게, 자, 개인들의 매도세예요. 개인들의 매도세가 며칠입니까? 한 10일 이상 좀 매도세가, 11일째 매도세가 나와줍니다. 개인이 파는 그런 주식은요, 무조건 올라가요. 보통 80% 이상 올라갑니다. 그런데 최근에 주가 흐름이 기관들을 사고 개인들의 물량을 고스란히 뺏어먹고 있는데 주가 흐름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죠? 안 가고 있다고요. 이거 안 가고 있다고요. 삼성중공업 분명히 갑니다. 제가 장담하는데요. 이 친구 삼성중공업 38,000원에서 39,000원까지 조만간에 갑니다. 조만간에 갈 겁니다. 여러분 이거 정말 좋은 종목 중에 하나라는 거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이렇듯 수급이 지금 조선주 전반에 걸쳐 살아 있다고요.
특히 삼성중공업은 그 중에서도 넘버 원입니다. 살짝 종목을 드려봤고요. 굉장히 지금 양호하다. 최근에 기관들의 수급 상황을 봤을 때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접근하셔도 되겠다 말씀을 드려볼게요. 물리신 분들 걱정하지 마십시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말씀드릴 업종. 바이오입니다. 최근에 바이오 관련주들, 제약 관련주들이 좀 많이 밀렸어요. 좀 많이 5월달 들어서부터일까요? 좀 많이 밀리는 현상이 나타나주고 있죠. 대부분의 종목들이 빠집니다. 당연히 이미 너무 많이 올라졌기 때문에 흔들릴 수밖에 없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올해 시장에서 정부에서 육성하려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절대 놓치고 가서는 안 됩니다. 자, 바이오 살펴볼게요. 지금 이게 약에 대한 부분을 제가 가지고 나왔어요. 전문의약품, 일반 의약품부터 시작해서 조금 이해를 하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전문의약품은요. 그 뉴스 기사를 보시다가 어떤 약을 만들었다. 특히 제네릭도 마찬가지고 말씀드려볼게요. 의사 처방에 따라 사용하도록 규정된 약품입니다. 그러면 판매가 조금 제한돼 있겠죠. 매출이 가격은 조금 비쌀지 모르지만 많이 팔진 않는 약, 그렇죠? 그리고 일반 의약품, 약사가 상담 후 처방할 수 있는 약품, 좀 가장 좀 어느 정도 많이 팔리는 그런 약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 다음에 오리지널 신약 특허권이 보장되는 약품이에요. 새롭게 만든 약입니다. 새로운 재료로 만든 약이란 거죠. 최근에 이런 그 뉴스를 제가 본 것 같아요. 어떤 기업인지는 제가 모르겠는데 암 신약을 개발했습니다. 개발해서 임상까지 다 끝났는데 그 항체를 이용해서 치료가 완료된 임상 환자의 항체를 이용해서 다른 암 환자한테 넣으니까 치료가 된단 말이죠. 이것도 이게 그 신약도 이쪽에 들어갑니다. 그런 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 회사는 정말 대박인 것 같네요. 자, 그리고 제네릭은 뭐죠? 특허권이 특허권이 20년 정도 하잖아요. 특허권이 끝난 오리지널 약을, 이 약을요, 카피한 제품이에요. 제네릭 의약품 중에 국내에 이제 상장되어 있는 업종도 대부분의 종목들이 굉장히 많이 제네릭 제품을 만드는데 그 중에서 조금 많이 아시는 종목 하나만 제가 말씀을 드려볼게요. 일본과도 가장 밀접했던 종목인데 여러분 에스텍파마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에스텍파마인데요. 문득 생각이 나서 제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스텍파마. 자, 똑같은 흐름 5월달부터인가요? 종목 완전 빠그라지고 있는데 자, 이 종목이 주목받았던 이유 중에 하나, 이 가격부터 해가지고 3,000원, 4,000원, 5,000원이었던 가격이 2만원까지 갈 수 있었던 부분이 바로 이 제네릭 의약품에 대한 부분인데 실질적으로 시장 자체가, 제약 시장 자체가 2012년, 2011년 그때는 인기가 없던 시장이에요. 그냥 저평가되어 있는 업종이구나. 그런 이제 인식밖에 박혀있지 않았다고요. 그런데 2012년 중순부터 시작해서 서서히 다시 한번 제약 시장에 대한 부분을 다시 보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왜 그렇죠? 그때 이제 대선 준비 과정과 더불어서, 대선 후보들 중에 한 분이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서서히 주목을 받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에 당선되고 나서 그때부터 이제 조금 약간 시들시들하는 흐름이 나타나주고 있었는데 그래도 시장에서는 이 제네릭 의약품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이슈가 되었기 때문에 주가가 계속적으로 반등을 줍니다. 그런데 5월달 들어서부터 왜 이렇게 하얀 곡선을 그리냐? 전체적인 흐름 자체, 특히 이 종목뿐만이 아니라 제약 관련주들이 모두 다 떨어집니다. 한번 쳐볼게요. 자, 일양약품 쳐볼까요? 똑같이 이제 5월달 들어 떨어지는 이런 흐름이 나타납니다. 가장 최근에 좀 이슈가 됐던 그런 종목 중에 하나인데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날까요? 뭘까요? 바로 이 이슈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기관들의 이제 우리는 이제 더 이상 먹을 필요가 없으니까 수익 실현, 차익 실현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거기서 이제 말씀드리는 거,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거 있죠? 뭐죠, 여러분? 1%의 수익이라도 좀 감소할 줄 아셔야 됩니다. 요 고가놀이 따라가시는 분들 있잖아요. 제발 좀 하지 마십시오. 기관들은 5% 수익만 나도 다 정리해버립니다. 특히 증권사분들은 5%, 6% 나잖아요. 전화로 사고 전화로 바로 오프라인만 해버린다고요. 5% 수익, 6% 수익 나면 정리해버리면 그게 5% 남잖아요. 그러면 그냥 성공한 거예요. 그런 식의 흐름이 최근 제약주 관련해서 다 나왔습니다. 이란뿐만이 아니고 모든 제약주들이 다 그랬어요. 5월달에. 근데 이게 다시 빠질 만큼 빠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서서히 반등을 줄 수 있는 시점들 자체가 나오는 부분이 한 6월 중순부터나 6월 말부터 해서 다시 제약주들이 반등을 줄 겁니다. 그때를 좀 노리셔야 되기 때문에 제가 세 번째로
가지고 나온 겁니다. 자, 그리고 바이오 시밀러. 단백질 신약의 제네릭이라고 볼 수가 있다. 바이오 시밀러 많이 들어보셨죠? 네. 단백질 신약의 제네릭. 제네릭이 뭐죠? 카피한 약품입니다. 그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자, 임상 1상, 2상, 3상 막 얘기하잖아요. 얼마 전에 가장 크게 폭락했던 주가가 뭐죠? 임상 3상이 실패했었나요? 뭐죠? 젠백스. 그쵸? 젠백스가 5하한가를 갔나? 아마 그럴 겁니다. 네. 지금도 아주 바닥에서 지금 하한가 풀리긴 했습니다만. 왜 그렇죠? 젠백스. 임상 3상을 실패했기 때문이에요. 임상 1상이 뭐냐? 1상부터 볼게요. 자, 건강한 지원자를 대상, 건강한 사람입니다. 아픈 사람들이 아니에요. 약물이 안정한지 그냥 저 같은, 건강하지 않으니까 뺄게요. 우리 앵커님처럼 건강한 분한테, 이 약을 실험하는 겁니다. 실험을 합니다. 저 인체 내에서 작용 농도나 지속 시간을 시험을 합니다. 보통 한 20명 중에 100명 정도. 예, 이거 20명 안에 들기 때문에 앵커님 굉장히 건강하신 겁니다, 여러분. 네, 그 다음에 임상 2상. 2상은 뭐냐면요. 그 다음 치료 목적이 되는 환자, 좀 아픈 사람들이에요. 저가 해당하겠죠? 예, 저는 100명 안에 듭니다. 치료 목적이 되는 환자를 대상으로 약효 및 적정 용량에 대한 실험을 하는 겁니다. 잘못 넣으면 그냥 이제 아프겠죠? 그러면 안 되는데 실험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100명에서 500명 정도가 임상 이상에 들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젠백스가 실패한 부분. 자, 최종 단계인데 실질적으로 약의 효능을 재확인하는 단계예요. 장기적인 안정성 확보를 위해서. 보통 근데 임상 2상을 성공하게 되면은 3상은 성공을 한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패했다. 1000명을 환자, 1000에서 5000명까지 실험을 했는데 실패했다는 거죠. 정말로 안정성이 약간은 부족했기 때문에 이 약의 판매를 다른 쪽으로 지금 돌렸죠. 그렇죠? 그랬는데 역시나 이 암 치료에 대한 부분이 안 되니까 젠백스 주가가 이렇게 바뀝니다. 이거 지금 하한가 가고 있는 거예요. 간 거예요. 하한가 안 보이나요? 여기가 한 번, 두 번, 세 번, 세 번 좀 빠졌다가 다시 올라가서 지금 이 부분인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젠백스 지금 가져가실 건가요? 어떻게 하실 건가요? 정말로 저는 모르겠습니다. 좀 더 빠져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수급적인 부분 잠깐만 보고 갈게요. 혹시라도 방송 보시는 분 중에 가지고 계시거나 내 주위에 있다 그러신 분들은 조금 잘 전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수급적으로 살펴보자면요. 크게 마음에 안 드는 부분 자체는 없는데 지금 보면은 기관들 물량도 지금 한 달치라서 그런지 좀 당겨볼게요. 크게 볼게요. 올해 1월부터 보겠습니다. 1월 1일부터 기관들 물량이 50만 주를 갖고 있긴 합니다. 50만 주를 갖고 있긴 하네요. 근데 이거 어느 정도 반등이 나오는 시점부터 해서 정리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하한가 풀렸던 날부터 해서 기관들 매도가 조금씩 나와주고 있고, 그러니까 손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올려주면서 정리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실적으로 합니다. 올려주면서 정리했다가 올려주고 정리했다가 이런 흐름을 하면서 조금 빠져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실적으로는 조금 이미 늦었기 때문에 좀 더 끌어올릴 확률은 있겠습니다. 단기적으로. 하지만 그 타이밍을 놓치지 마시고 빠져나오시기를 권유해 드리겠습니다. 아셨죠? 자, 그리고 그래서 임상 3상이 조금 실패하게 될 경우에 주가가 이런 식으로 폭락한다는 거. 1상 실패하면 그냥 넘어가 뉴스에도 안 나올 겁니다. 근데 2상, 3상 실패하면 나옵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반도체 업황에서 말씀드려볼게요. 요즘 약간 좀 이슈가 되고 있어요. 반도체. 국내 증시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업종입니다. 왜 이슈가 되고 있죠? 삼성전자가 난리가 나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자, 반도체 업황. 실리콘. 반도체에 대한 기술적인 부분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실리콘을 만드는 업체. 원자보다 14번 규소의 영어 이름 대표적인 반도체 소재인데 OCI랑 KCC가 실리콘을 만들고 있고요. 자, 그다음 웨이퍼 많이 들어보셨죠? 반도체 물질로 만든 얇은 판입니다. 요거는 LG 실트론에서만 만들고 있는데요. 상장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자, 그다음 전공정입니다. 웨이퍼를 가공해서 반도체 회로를 집착하는 과정이고요. 그다음에 증착 같은 경우에는 전공정 내에 있는 공정인데요. 진공 상태에서 금속이나 화학물 따위를 가열 증발시켜서 그 증기를 물체 표면에 얇은 막으로 입히는 거예요. 이렇게 싹 입히는 겁니다. 코팅하는 거죠. 그리고 PR. 얇은 막으로 만들어서 빛을 쐬면 내약품성이 큰 경질막으로 변하는 감가성 재료를 PR이라고 그러고요. 왜 PR을 제가 왜 적었냐면요.
식각을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식각은 PR이 제거된 원하지 않는 부분을 제거하는 부분이에요. 예, 요거 반도체 공정에서 만드는 그냥 과정이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전공정 과정에서는 어떤 회사들이 있냐면요. 주성엔지니어링, PSK, 유진테크. 요즘 좀 많이 이슈가 되고 있죠? 그쵸? 원익 IPS, KC텍, 네페스, 제일모직, 동진, 세미캠. 요 종목들이 있습니다. 이 종목들 지금 시장에서 이슈가 되고 있고요. 전문가들의 추천이 심심치 않게 나와주고 있는 종목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죠? 잘 생각해 보세요. 원익 IPS 많이 들어봤죠? 네페스, 유진테크 추천 많이 하고 있죠 요즘에? 그렇습니다. 전공정에서 반도체가 서서히 조금은 살아나고 있기 때문에 추천이 들어온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다음 후공정. 전공정이 끝난 이후부터 해서 가공된 웨이퍼를 잘라서 칩을 만드는 과정이고요. 패키징은 잘라진 웨이퍼 조각을 그렇죠? 수지 등으로 칩을 보호하기 위해서 감싸는 겁니다. 그래서 후공정에는요. 한미반도체, 이오테크니, 삼성테크, 예? 탑 엔지니어링, PSMC, 그다음에 동진세미캠, 덕성나이트. 많이 들어봤죠? 요즘 좀 이슈가 되고 있는 종목 있죠? 한미반도체, 이오테크닉스, 삼성테크 마찬가지고요. 제일모직, 덕성나이트. 이거 추천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추천 많이 나온 종목들이에요. 참고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석유화학인데 조금 제가 빨리 보도록 할게요. 석유화학에 대한 부분 조금 이제 확대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석유화에 대한 부분은 요거는 굉장히 좀 내용이 많기 때문에 저희 홈페이지에 좀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 하나하나 읽어보면 됩니다. 가장 석유화학 중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회사 하나는 LG화학입니다. 다 필요 없고요. 석유화학은 LG화학, 뭐 금호석유 보통 대부분 다 그냥 LG화학이 LG화학이 다 차지하고 있구나 해서 석유화학 중에서 대표 주자를 뽑으려면 LG화학이구나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철강 쪽에서는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는 게 뭐였죠? 당연히 포스코긴 한데요. 다른 종목들 뭐 있냐면요. 뭐 현대 하이스코, 그다음에 뭐 동부제철 등 좀 많이 차지하고 있고, 그다음 DSR 제강도 은근히 많고요. 보통 이제 포스코 쪽에서 굉장히 많이 하고 있다 보시면 됩니다. 자, 다음부터 음식료 업종은 뭐 워낙에 잘 아시기 때문에 요거는 제가 홈페이지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업종을 말씀드렸고요. 아직 말씀 안 드린 업종이 있습니다. 그 업종들은 다음 시간에 추가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고 그리고 연결해서 좀 다른 좀 강의를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강의를 듣는 도중에 김선윤 전문위원께서 눈여겨보시는 종목들 공개까지 됐습니다. 열심히 들으셨던 분들이라면 이 종목 어떨까라고 생각하셨던 그 종목이 언급이 됐을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들었거든요. 자, 지금 김선윤 위원께서 강의해 주셨던 내용 간단하게 정리하고요. 꽁꽁 숨겨두셨던 그 종목 공개하는 시간까지 갖겠습니다. 검색창에 샘플러스를 입력하시고 전문가 방송에 접속하시면 서울경제TV 특급 전문가들이 여러분의 포트폴리오와 수익률을 책임집니다. 주식 투자 샘플러스와 함께하세요. 예, 전문가의 관심 종목을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이 종목을 잡아라 시간인데요. 김선윤 전문위원님, 네. 지난 시간에 포스코 ICT를 주셨었는데 목표가 달성이 됐죠? 그렇습니다. 자, 그 당시 때 이제 말씀을 드렸던 내용 중에 하나가 욕심내지 마시라고 그냥 막 작게나마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렇죠? 한 2에서 3%에 만족해라. 대신에 좀 목표가를 8,200원 잡아놨던 종목입니다. 자, 이때 이제 매수를 했어요. 금요일날 시초가로 계산을 했고요. 예, 지금 수익이 난 게 제가 보니까 5.2% 정도, 오늘 종가 기준입니다. 5.2% 정도 수익이 난 걸로 파악이 되네요. 오늘 3.5% 빠짐에도 불구하고 5.2% 일단 수익이 났습니다. 더 갈까요? 더 갈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더 갈 것 같죠? 더 갈 것 같습니다. 근데 팔겠습니다. 가져가지 마세요. 제 방송 보시는 분들은 제 스타일 따라 하시는 겁니다. 예, 가져가실 분들은 딴 방송 보세요. 보지 마시고요. 파십시오. 파시고서 오늘 제가 추천드리는 거 사시는 게 낫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5% 먹었습니다. 정리하세요. 아직까지 안 파신 분들 말씀드리겠습니다. 굳이 이제 수급에 대한 부분은 뭐 좋습니다. 그래도 신경 안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는 종목은요. 아까 제가 굉장히 많은 시간을 할애하면서 말씀드렸던 자동차 업종 중에 한 종목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네. 지금 N달러가 제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100에서 94엔까지 갔습니다. 진짜 살펴보자면요. 왜 제가 환율을 지금 중요하게 보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정말 실적에 대해서 민감하게 작용하기 때문이에요. 먼저 이게 원달러입니다. 원달러가 지금 1134원까지 갔어요, 여러분. 네? 뭐 자꾸 N달러 하는데 원화 가치도 원저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요. 왜 N저만 자꾸 보냐고요. 원저 나타나고 좋잖아요. 그렇죠? 좋다고요. 매출 확대 가능하다고요. 그렇잖아요. 당연히 관련주들 좋겠죠. 자, 그러면 반대로 1번 N달러. 정말 누누이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100엔 때 약간 횡보하다가 분명히 빠질 거다. 100 위에 빠질 거다 말씀드렸는데 여지없이 나타나줬습니다. 94엔까지. 그래서 오늘 니케이가 몇 프로? 6.4%인가요? 빠졌던 것 같아요. 니케이가 급락을 했다고요. 왜 니케이가 급락을 합니까? N달러, N 가치가 자꾸 높아지니까, N고 현상이 나타나지니까, 당연히 매출에 비상이 걸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니케이 지수 보여드릴까요? 니케이 지수가 폭락을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고. 이거 니케이 지수입니다. 네, 폭락을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고. 차트 깼다고요. 깼고요. 첫 번째 깼고요. 두 번째 깨고 내려가면 만약에 내일 한 번 더 2, 3% 급락 3% 이상 급락 나와주면요. 차트 완전 깨져버립니다. 좀 리스크 있습니다. 120% 깨져버립니다. 이런 현상이 나타나준다고. 이런 현상이. 이게 종목이 아니고 이게 종목이 아니고 지수예요. 지수. 이런 현상이 나타나줍니다. 이런 흐름에서 정말 어떤 종목을 여러분은 찾아야 됩니까? 포스코와 시티를 말씀드렸던 부분은 제가 정말로 말씀드렸던 게 수급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퍼펙트한 수급을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거 없다. 완전 갈 거다. 정말 자신있게 말씀드렸잖아요. 이번에 갖고 나온 종목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한일이화를 갖고 나왔습니다. 한일이화라는 종목인데요. 왜 이 종목을 제가 가지고 나왔냐면요. 첫 번째는 환율 때문에 가지고 나왔고요. 두 번째는 제가 수급을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그렇죠? 수급적인 측면에 있어서 굉장히 조금 너무 이건 사야 돼. 이거 꼭 사야 돼. 막 버튼을 누르게 되는 그런 이제 모습이 보였습니다. 먼저 실적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N 달러 현상과 원저 현상이 나타나주고 인해서 조금은 이제 양호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수급부터 살펴볼게요. 왜 제가 수급 말씀을 드리냐. 이거 포스코 ICT고요. 자, 한일 이하의 수급입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수급 중에 하나라고도 보는데요. 개인들의 매도세가 굉장히 좀 강한 흐름이 나타나주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기관들은요. 이 종목을 1월부터 6월 13일 오늘까지 가지고 있는 기관들의 물량은 460만 주를 현재 보유하고 있습니다. 조금 당겨볼게요. 1월부터 아까 잡아놔서 그렇고요. 조금 차트상으로 봤을 때 고점 부분에 해당하는 부분. 자, 볼게요. 일봉으로 보겠습니다. 자, 현재 이 부분에 제가 동그라미를 치고요. 보세요. 동그라미를 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라인에 해당하는 부분에서 여기서부터 여기 날짜가 언제죠? 살펴보면요. 4월 한 25일 정도 됩니다. 이때부터 해서 한번 가격대, 기간들이 얼마나 갖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월 25일부터입니다. 기간들이 이때부터 해서 갖고 있는 물량이 100만 주 정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 제가 저기를 잡았을까요? 왜 제가 4월 26일부터, 이때까지 해서 왜 잡았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자, 보겠습니다. 기관들은 이때 계속 샀어요. 그러니 정말로 그냥 정말 단순하게 생각하세요. 단순하게. 주식은 단순한 거예요, 여러분. 단순하게 저점 바닥이고요. 그렇죠? 고점입니다. 보통 기관들의 평균 단가 그냥 귀찮아 생각하지 말고요. 대충 여기 저점이 조금 많잖아요. 양이. 맞죠? 그죠? 많잖아요. 그럼 기관들의 평균 단가는 저점 아래쪽 이 정도겠구나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렇죠? 한 13,000원 초반대라는 거죠.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거의 들어 맞아요, 여러분. 그러면 보면요. 기관들이 지금 현재 오늘 좀 올려놨는데 기관들의 평균 단가 거의 그 수준이에요. 지금 가격대가요. 걱정할 수준이 아니고 거의 그 수준대라고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기관들은 이 종목을 지금 이때부터 해서 약간 이 물렸던 물량들 여기 물려 있잖아요. 이거 정리하기 위해서는 수익 내기 위해서는 올려줘야 됩니다. 올릴 수밖에 없는 모양새가 나옵니다. 포스코 ICT도 똑같이 말씀드렸죠. 그렇죠? 기관들 평균 단가 8,000원, 8,000원 초반대 말씀드렸잖아요. 여지없이 움직입니다. 그러면 그때 어떤 포인트를 잡아야 되냐? 자, 기술적인 부분 들어갑니다.
수급 기술 들어갑니다. 이 바닥권에서 반등 주는데 올라갈 때 이때 수급이 크게 나와줘야 됩니다. 최근에 수급을 말씀드리는 거죠. 예. 최근에 수급 보면요. 자, 보세요. 6월 10일 날 350원 올랐을 때 기간 10만 주 이상 들어왔고요. 뭐 5만 주, 4만 주, 7만 주 들어옵니다. 뭐 이때도 많이 들어오긴 했어요. 근데 반등 줄 때 나름 굉장히 많은 수급이 들어옵니다. 들어왔잖아요. 그러면은 그 부분이 바로 어디죠? 여기죠, 여기? 여기잖아요. 그쵸? 네. 이 종목 반드시 반등 줘서 전고점 뚫고 갑니다. 무조건 뚫고 갑니다. 무조건 뚫고 가요. 포스코 ICT처럼 뚫고 갈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대신에 이제 이 종목을 추천드리는데 제가 포스코 ICT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2에서 3% 먹었으면 만족해라. 제가 지난주에 안 나와서 2주 동안 잘 드신 분들은 뭐 4, 5%, 정말 잘 드신 분들은 7, 8% 먹겠지만 보통 한 3% 냈으면은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냥 나오시면 되잖아요. 나왔다가 현금 부여하셨다가 제가 추천한 거 사면 되잖아요. 아니면 안 파신 분들이라면 파시고 난 이후에 사시면 되잖아요. 그렇죠? 예. 수급은 정말로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수급 기술 중에 하나 말씀을 드렸고 충분하게 상승 가능하다는 거. 1월 달부터 아까 기간들이 얼마나 들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럼 이 종목이 정말로 얼마 좀 길게 본다면 제가 장기적인 접근을 한번 해볼게요. 1월 달부터입니다. 자, 460만 주로 말씀드렸습니다. 차트상의 흐름에서 1월 달부터의 차트를 살펴보면요. 정말로 급등한 차트가 나와주죠. 그렇죠? 그럼 이 종목 무서워서 너무 못 사겠습니다. 그럴까요? 그게 아니에요. 이때부터인데 정말로 바닥 여기 얼마죠? 7,000원대부터 해서 2배가 딱 올랐네요. 더 갈 수 있어요. 더 갈 수 있는 종목. 왜요? 차트 안 깨고 이때 보세요. 이때 완전 빨간불 들어오면서 올라가죠? 확대해 볼게요. 이거 보이세요? 이거 빨간불? 네. 이거 뭐 있다는 거예요. 주인이 있다는 거예요. 이건 정말로 더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좀 차트를 좀 더 크게 봐서 주봉으로 보면 좀 더 자세하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지금 현재 바로 그 전 고점 2011년 이맘때쯤에 고점이 요 라인을 잡으면 바로 얼마죠? 13,000원입니다. 네, 다시 올려놨습니다. 최근에 다시 올려놨어요, 여러분. 갈 수 있습니다. 갈 수 있고요. 크게. 근데 이 종목 뭐 하는 종목이냐? 제가 너무 열심히 설명드렸는데 설명을 잠깐 드려보자면요. 자동차 내장 제품, 그러니까 상용화되는 상용차들의 시트를 전문적으로 생산하는 업체예요. 네, 요 정도만. 네, 자세한 종목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시면 되고 실적 괜찮습니다. 실적 괜찮고요. 추가적인 반등이 나올 수도 있겠다. 자, 목표가를 잡아드릴게요. 목표가랑 손절가랑 해가지고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웬만하면 손절을 하고 싶지는 않아요. 단기적으로. 하지만 그래도 잡아보겠습니다. 자, 목표가는요. 일봉으로 살펴볼게요. 목표가는요. 단기적으로 보기 때문에 제가 얼마? 14,000원입니다. 네. 14,000원입니다. 내일 시초가로 만약에 매수하셨는데 시초가가 너무 높게 13,800원에 잡혔다. 그러면요. 3% 목표가 잡고서 대응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14,000원인데 내일 갑자기 너무 급등한다. 그러면은 매수하신 다음에 14,500원에서 15,000원까지만 14,500원을 요거 1차적으로 그냥 매도하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손절가는요. 손절가는 한 13,000원 정도. 굉장히 짧게 잡았죠, 제가. 13,000원 얘 안 지켜주면요. 버릴 거예요. 아셨죠? 버릴 겁니다. 꼭 제가 말씀드린 목표가 손절가 참고하셔서 매매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김선윤 위원님께서는 사야 돼라는 외침을 들려주는 종목이었습니다. 한일 이화를 주셨는데요. 수급도 살아있다고 하셨고 다음 주에 다시 한번 AS 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자, 오늘 대박 플러스 시즌2 함께 주신 분은요. 샘플러스의 김선윤 전문위원이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예, 매주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밤 11시 반부터 1시간 동안 시청자 여러분들 샘플러스 전문위원들의 무료 강의를 들으실 수 있습니다. 10시 주식 승천 보시고요. 바로 홈페이지 들어가셔서 11시 반부터는 잠들기 전 1시간 강의 듣는 시간으로 꾸려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고요. 내일 이 시간에 더 알찬 소식 들고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